백산맥의 영향을 받아 웅장한 산세와 넓은 평야로 이루어진 고장. 한우, 고래인지 복분자, 더덕 등이 유명한 이곳 강원도 횡성에요. 특화 품목으로 귀촌해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행복한 가이드가 되어줄 귀촌에서 길을 찾다의 이경아입니다. 도착한 순간요. 이 가슴속 깊이 전해지는 이 청량함, 이 맑은 공기. 바로요, 이곳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사실 횡성하면은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죠. 이 한우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곳 아름다운 횡성에 또 귀촌을 해서 인생의 제2막을 열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분들은 어떤 성공 창업을 꿈꾸고 계실까요? 함께 만나볼게요. 많은 농가 사이 파란 지붕에 얹혀있는 이곳이요. 바로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다 수술을 이렇게 걸어놓으셨네. 어디 계시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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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어떤 연구가 있으셨던 건가요, 여기가 내려오시기 전에? 아니요, 연구 없었어요. 고향 아니세요?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은요? 저도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요. 예. 경기도 포천. 경주 내남. 경주 분과 예. 포천 분이 예. 만났죠. 전혀 다른 연고가 예. 없는 예. 횡성으로 귀촌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예. 아니, 어떻게 좀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누구의 추천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공기 좋고 청정 지역에 땅을 보러 한 2년 동안 다녔어요. 발품을 팔아갖고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김진석, 최영식 부부. 하지만요, 아내 최영식 씨의 간 경병증 때문에 이곳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서울하고 가깝다는 거. 그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지리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고향이 아닌 이곳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했다는 부부. 이곳에서 그들이 귀촌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한 품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은 사실 횡성 하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우리에서 한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분도 여기서 그러면 한우를 좀 키우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예. 2008년도 12마리부터 시작해서 12마리. 자그만치 120도까지 사육해봤어요. 와! 부자죠. 거의 10배가 예. 불어난 셈이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슬쩍 봐도요, 한우가 안 보여요. 어디다가 숨겨놓으신 거예요? 한우가 안 보이고 더 좋은 게 있죠. 더 좋은 게 그럼 지금 한우는 없어요? 예, 한우는 다 정리하고 한우보다 더 좋은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보다 더 좋다는. 저 오늘 좀 보여주실 거죠? 예, 근데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예.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특별히요? 예. 그가 이쁘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귀촌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한우 사육을 뒤로 하고 그들이 선택한 귀촌 창업 아이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들어오세요. 어머! 들어오세요. 잠깐만. 자, 한번 보세요. 아니, 뭐를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뭘 키우시는 예, 거예요? 이 안에도 꽁꽁 숨겨놨죠. 잠깐만요. 보물, 감- 보물. 그냥 이거 흙 아니에요, 흙? 자, 대박. 보세요. 이게 바로 대박. 꽃뱅이에요, 꽃뱅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로 요 녀석이 예. 횡성에서 두 분을 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못하겠어. 그들이 선택한 귀촌 창업 아이템은요, 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바로 꽃뱅이였는데요. 군뱅으로도 불리는 이 꽃뱅이는요, 풍부한 단백질로 인해서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귀한 식용 곤충이라고 합니다.
한우를 사육하던 축사에 조립식 패널 사육사를 지어 약 8만 마리의 꽃뱅이를 사육하고 있다는 김진석, 최영식 부부. 꽃뱅이 정보를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많은 작물들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귀촌하시면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이. 그거는 제가 몸이 아파갖고 30년 군뱅이를 먹었어요. 꽃뱅이를. 아. 예. 그래서 항상 가슴 속에 언젠가 내가 한 번은 사육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연매출 지금 그렇다면 하늘을 등지고 선택한 꽃뱅이 얼마인가요? 3억 이상. 3억 이상이요. 예.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힘들어요. 작은 공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사육이 가능해서 농업에 떠오르는 미래 산업이자 미래 대체 식량으로 곤충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농업으로서 곤충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시설 투자나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이 피로에 지친 간과 성인병 치료에 좋은 특효약이라 불리며 오랜 기간 민간 의료약재로 이 꽃뱅이가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걸 계속 먹게 돼야 되고, 그래서 간이 일단은 안 좋으니까는 간에 좋다 하니까는 계속 이걸 사서 먹게 되니까, 그러면 해보자, 수입도 올리고 우리 가족도 먹고 좋은 꽃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쉽게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놀라운 효능으로 인해서 이곳을 직접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몸에 먹어보니까 몸에 괜찮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가 좀 몸이 좀 시원찮은 듯 싶어서 갔다가 좀 선물 좀 해보려고 좀 먹어보고 낫거든 좀 많이 좀 먹으려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효과가 좀 있던가요? 예. 아주 피로감은 거의 못 느끼게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고객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미래 먹거리 꽃뱅이를 키워낸 그들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건강한 꽃뱅이를 키우기 위한 그 첫 번째 비결, 바로 이 흙에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또 뭐예요, 여기? 열어보시고요. 우와, 뭐가 보이죠? 황토 흙 같이 생겼어요. 황토기죠? 예. 이게 나무가름 발효 톱밥. 톱밥. 예, 톱밥을 이제 발효를 시킨 거죠. 곤충 먹이로. 그러면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곤충들이 요걸 먹고 살죠. 곤충 사육통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담아서 옮겨주죠. 그럼 얘네들 곤충들이 이제 요걸 먹고 커지는 거죠. 크는 거지, 자라고. 한마디로 이게 곤충들의 주식이 되면서 예, 또 예. 영양밥도 되면서 예. 더불어서 요 안에서 지내니까 이게 곤충의 이불 역할도 되겠네요. 그렇죠. 촉촉하게, 이제 네. 다목적으로 얘네들은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이걸 계속 먹고 요 생활을 하는 거죠. 꽃뱅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발효 사료는요. 전국 각지를 돌며 배운 비법에 그가 직접 연구한 재료들을 배합해서 개발을 해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곤충 먹이 발효 톱밥 배합하는 과정에 첨가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강, 이제 인삼, 액기스 내린 찌꺼기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3가지, 4가지가 들어가는데, 배합을 잘못하면은 가장 이제 쉬운 게 쉽게 눈에 띄는 게 이제 곤충이 죽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흔적도 없이 녹아서 없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세심하게 배합된 톱밥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꽃뱅이 사료로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수증기 엄청 나오네요. 엄청 나오죠. 저 보세요. 60도 이상이 돼야 발효가 되니까 보세요. 수증기 잠깐 보시는 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한번 온도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현재 60도인데 이제 3일 후에 이게 개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70도까지 올라가 있다가 서서히 지금 내려가는 상태죠. 특별한 열원 없이도 고온의 열을 발생해서 발효가 되는 톱밥은요 2달이라는 발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발효를 마친 톱밥을 곱게 갈아서 꽃뱅이 사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실패를 한 2, 3년 했어요. 요 과정만 요 배합하는 발효 톱밥 만드는 과정만 한 2년 정도 이제 소비를 했죠, 시간을. 힘들었던 시간을 밑거름으로 발효 사료를 개발해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어낸 김진석 씨. 정말 대단하세요. 꽃뱅이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그의 끊임없는 연구와 꼼꼼함에 있었다고 합니다.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온도, 네. 습도를 체크하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네. 온도가 20도죠. 실내 온도가. 습도가 45%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네. 이제 그 질병이 한 가지 있어요. 얘네들 그 꽃뱅이 중에서. 네네. 그건 이제 푸른 곰팡이병인데 그게 이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병식으로 도는데 습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고 20도에서 25도 사이를 늘 맞춰줘요. 그 이상이 올라간다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사망, 그냥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2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을 안 하죠. 위생적인 환경과 온도, 습도에 민감한 꽃뱅이로 인해 그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무지였죠.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종자를 구입을 해왔는데 그 종자 자체를 질병을 안고 있는 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시작이 된 건데 모르니까 질병을 걸린 애들을 만지고 이쪽의 아이들을 또 이제 만지고 그럼 내가 질병을 옮긴 거죠. 내가 모르니까. 창업 초기 질병에 걸린 꽃뱅이를 구입해서 모두 폐사되는 과정을 겪으며 큰 좌절감을 맛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실패를 했을 그 당시에는 좌절을 많이 했지만은 그게 큰 경험으로 해갖고 그 실패한 원인을 규명을 해갖고 그 새로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옛날에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이거는 피해야지. 그거를 인식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걸 피하는 걸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까지 연구를 해가면서 계속 그 뭐라 그럴까 공부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성공 비결 세 번째는요, 바로 가족 경영인데요. 꽃뱅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아내 최영식 씨라고 합니다. 곰뱅이 배설물이야, 배설물. 아니, 그 작은 애들이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대요. 이게 그럼 이걸 지금 다 버리시려고 한데 지금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버리다뇨. 이게 천연비료예요, 천연비료. 이게 20kg에 5,000원씩 농가에 나가요. 천연비료예요. 꽃뱅이 배설물이 예. 판매를 한다고요? 그럼요. 그저 무심코 버려질 수 있는 이 꽃뱅이 배설물이지만요. 비료로서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와, 요 꽃뱅이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좋은 성분들? 아니요, 처음에는 몰라서 우리 밭에 뿌렸는데 제가 성분검사 의뢰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게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요 작은 그 꿈틀꿈틀거리는 요 녀석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처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대박. 자, 제품 가공 역시요, 아내 몫이라고 하는데요.
하룻밤 동안 잘 말린 꽃뱅이 외에도요, 많은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생군뱅이를 분양하기도 하고 건조시켜서 건군뱅이로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믹스에 가서 분말로 해서 팔기도 하고 또 액기스도 내서 팔기도 해요. 가공이 대부분 용이한가요? 그렇죠. 쉽죠. 예. 정성만 들어가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와, 오늘도 열심히시죠? 대박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요. 꽃뱅이 판매와 홍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아내 최영식 씨. 여기 계셨네. 어디 계시나 했어. 아니, 직접 이렇게 또 뭐 판매까지 다 하신다면서요, 예, 우리 어머님이. 홍보부터 판매 제가 다 해요. 사실 기농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판매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연매출 80% 이상을 그녀가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명함을 파가고 지하철역에서 매일 100장씩 돌렸어요. 지하철역,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재래시장, 버스 정거장, 음식점 제가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직접 혼자 판매 다 찌셨어요? 예. 그러면 100장을 돌리면 그중에 10%는 곤충에 관심이 많아요. 전화가 오고 창업도 하시는 분, 그중에 환자는 또 직접 사서 복용을 하시고 그렇게 발로 뛴 지 2년 만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없죠. 예, 거절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고요. 100장 돌리면 80%는 받지 않아요. 안 받고 그냥 꼬리치고 예. 아시죠? 근데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예. 뭐 어떤 그 사람 눈을 보지 않고 따라가서 주머니에 이어준다든가 백에 이어주는 거예요. 눈을 보면 제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이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방법으로. 우리 대표님 전에 어떻게 집에만 계셨던 그냥 평범한 주부님? 아니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에 그렇게 했어요. 여기 우리 직원 김필기 우리 아들이에요. 힘들게 창업에 성공한 그들에게 지난 5월 힘이 되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요, 귀촌 7개월 차에 접어든 아들 김필기 씨입니다.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왕 뭐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이제 더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러시면 어차피 제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중에 와서 고생하느니 그냥 빨리 내려와서 자리를 잡자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죠. 꽃뱅이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부모님의 잡무를 돕는 것이 아들 김필기 씨의 역할인데요. 그래도 가족이기에 두 분께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가족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보다 항상 이게 최우선이 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같이 생활한다는 게. 개인 생활은 거의 없겠네요. 아무래도 따로 지낼 때보다는 부모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좀 없죠. 개인 생활이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분업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귀촌 사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선택과 집중으로 더욱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 사업의 장점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가장 진짜 잘 어울리고 서로 가족이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눈빛만 봐도 뭘 원하고 뭘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해질 무렵 꽃뱅이 농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이쁘다. 뭐비 오는데 고생했어. 잠깐만,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이 새로 창업하실 분, 또 창업하고 있는 분 한 분은. 그러면은요, 대표님 꽃뱅이 배우러 오시는 예. 거예요? 그럼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전 27. 27, 전 29이요. 29. 31이요. 나 꽃뱅이를 어떻게 좀 알고 계셨어요?
좀 이 창업에 대해서? 예. 방송 보다가 좀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어서 저도 한번 이제 키워볼까 해서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곤충이 미래 대체 식품으로 급부상하면서 식용 곤충 사업이 젊은이들의 귀촌 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느 정도 투자하셨어요? 곰뱅이 분양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로 음. 분양을 해갖고 나머지 시설비 투자한 거 해도 1,000만 원이 안 든 것 같아요. 한 800만 원 선. 이번에 이제 12월 말에 나오는 게 예. 전량 이제 다 판매가 예약이 돼 있어서 20kg 예약이 돼 있거든요. 이미 다 판매 그럼 완료가 된 네. 거예요? 이번 20kg 나갈 거 말고도 전에 이제 10kg 정도 분양을 해서 네.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지금 6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죠. 잠깐만요. 대박. 그러면은 벌써 몇 개월 사이에 창업 비용은 800만 원이 600만 원이면은 곧 이제 투자한 비용은 충분히 예. 낼 수 있는 일수되고. 거고요. 이제 앞으로가 이제 순이익이 자신만의 사업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함께 공유해도 괜찮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새로 창업을 해서 네네. 이제 사육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방문했을 때 저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오히려 또 역으로 예, 받을 수 예. 있는. 그러면 또 저도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더 발전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하셨으면은 이제 성공을 하시면은 그 성공한 비결이 그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의 비결하고 그분들의 비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더 많은 걸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꽃뱅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출출해졌는데요. 이런 저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즙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2봉지씩 가장 좋고,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음식에는 된장찌개에 먹어요. 맛은 견과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향이 나요, 좀요. 그럼 어떤 요리랑 좀 제일 잘 어울려요? 가장 어울리는 게 저 같은 된장찌개라고 생각해요. 된장하고 색깔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먼저 멸치 육수에 된장을 잘 풀어 넣은 후에요. 각종 재료를 넣고 꽃뱅이 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꽃뱅이 된장찌개 완성!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이 꽃뱅이를 좀 먹을 수 있는 좀 팁을 주세요. 좀 어떻게 활용을 좀 하면 되나요? 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아 이게 뭐예요? 네. 조청에다가 그쵸. 그다음에 꽃뱅이 분말, 분말. 그다음 들깨가루, 그다음에 아로니아 분말 이렇게 섞어서 그냥 하루에 몇 차례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수저로 떠먹는 거예요. 아로니아 분말과 들깨 가루를 섞어주고요. 꽃뱅이 가루에 조청과 꿀을 함께 넣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면 꽃뱅이 선식이 완성이 됩니다. 맛있죠? 전혀 굉장히 상큼해요. 왜냐면 지금 아로니아 때문인가요? 이게 조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달하면서도 네. 아로니아하고 이렇게 좀 상큼한 향이. 맛이 향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게 먹기 전혀 거북스럽지 않아요. 맛있는데요? 맛있고 수시로 떠먹으면 돼요. 요건 또 이렇게 좀 즙을 내린 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생곰뱅이 1kg에다가 예. 도라지 5kg, 그다음에 돌배 20kg, 대추 생강 각 1kg 해서 액기스 낸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요 계절에 사실 배랑 도라지를 딱 먹으면 맞는 거예요. 목에 좋다고. 계절적으로. 그렇죠. 괜찮은데요? 몸에 좋은 거 다 잡수고 갑니다. 완전히. 어떻게 저 몸보신 지금 합니다. 몸보신. 다시 촬영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완전 몸보신. 와, 아니 이건 깔끔한 게 그 도라지랑 이제 배향이 딱 묻어나는 게 먹기 편해요. 이거는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가장의 자리에서 항상 노력을 하는 김진석 씨. 이 시골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골 촌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시골 촌놈이 되신 거에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을 하죠. 오히려 도회지가 이제 싫고 시골이 조용하고 이제 활동하는데도 뭐 큰 불편 없고. 귀촌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부인 최영식 씨. 100점 만점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내 스스로 건쳐 나가면 되고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100점 만점.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의 뒤를 잇는 아들 김필기 씨. 고생했어 오늘. 추운데 날도 추운데 힘들게 고생했어. 그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